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조기 대선 과정의 분열과 혼란을 극복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 젊은 시절 사법고시 공부를 절에서 한 인연 등을 갖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불교와의 인연을 돌아봤습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어지러운 전국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는 탄핵 정국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 평화를 위해 조계종이 보급 중인 성명상의 대중화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문화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선 과정의 분열과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경제와 안보 현안 등 나라 안팎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먼저 전경윤 기자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기호 1번 이재명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새벽 마감된 개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당선인 신분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으로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해 경제와 민생, 통상위기 대응에 나서고 비상계엄,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지난 4월 파면에 따라 3년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표심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굳혀왔고 보수 진영의 내부 분열과 후보 단일화 불발 등도 이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내란 극복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에 필요한 조치들은 당연히 돼갈 것이니까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1963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노동인권 변호사를 거쳐 경기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 2017년 첫 대권 도전에 나선 데 이어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 차이로 졌지만 이후 민주당 당대표에 올랐고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각종 사법 리스크로 큰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고비 때마다 극적으로 살아나며 결국 대권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앞에는 계엄과 탄핵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대통합, 정치 개혁과 야당과의 협치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이 갈등과 혼란으로 사분오열된 대한민국 호를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뽑힌 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주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새 국가 지도자에게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목소리 권금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제가 좀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연령의 분들이건 모두 이렇게 배려를 받고 마음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거 없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서민 중산층 다 어렵지. 자영업 특히 어렵지. 세계적으로 다 안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그 정치한 사람 똑바로 해야지.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같이 여야가 합쳐가지고 제발 잘난 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에서 다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요즘 아이들 키울 때 그 방과후 교육 연장해 주시는 거 중점적으로 좀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방과후 교육 연장보다 그 업무 시간을 좀 줄여서 퇴근을 빨리 해서 애를 빨리 보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통과 화합, 상생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교계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아마 새로 되신 분에게 많은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극단에 나눠져서 있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하고 다시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펴있으면.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 또 거리에서 만난 시민과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로 새 대통령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둘로 나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가 돼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 젊은 시절 사법고시 공부를 절에서 했는데요. 당시 사찰에서의 사법고시 준비 기간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재명 대통령과 불교와의 인연을 이석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권 도전 3수 끝에 대한민국호 선장이 된 이재명 대통령.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평소 한국 불교는 전통 문화의 핵심 축이자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런 생각을 거듭 밝히며 불교 문화의 전승과 보존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 다양한 사상, 나아가 다른 종교나 철학까지도 각기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로 아우르는 원흉회통의 정신으로 공존 상생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서는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인 출신인 이 대통령은 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구례 화엄사 금정암과 김천 청암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BBS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자신의 인생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구례 화엄사 금정암, 김천 청암사에 두세 달씩 머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이 잘 되든지 그때 독서량이 평소 1년 공부량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경기도 성남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는 개혁적인 성향의 스님들과 많은 일을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국 사찰을 다니며 불자들과 소통하고 불교계의 마음을 얻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대종사로부터 국민을 잘 살피라는 의미로 천수안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작년 내란 사태 전후로 또 조계종에서 또 선명한 입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 또 이 사회가 갈 길을 지정해 주셨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부족한 정치권 또 부족한 정치인들 죽비처럼
필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눈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불교계를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어지러운 전국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는 탄핵 정국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데 공감했고, 진우 스님은 덕장이 되달라고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대통령 파면을 거치며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불교 총본산 부처님 전에 두 손을 모으기 전 진우 스님과 만나 조기 대선에 이르게 된 것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공감했습니다. 덕장이 되달라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당부를 되새기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어제는 원장님 말씀처럼 손바닥도 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불편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우리 나라의 미래에 저해 요소가 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경쟁했던 여러 후보들에 앞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이 대통령.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주역의 물국 필방과 도덕경의 화강동진 문구와 함께 화쟁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또 상응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서 진심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정치 지도자로서 또는 덕장으로서의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직언에 오히려 고맙다고 화답한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조계종이 보인 선명한 입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 죽비가 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 내란 사태 전후로 또 조계종에서 또 선명한 입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 또 이 사회가 갈 길을 지정해 주셨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부족한 정치권 또 부족한 정치인들 죽비처럼 필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저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여러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화했던 진우 스님과 이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그런 면에서는 왜 정치인들이 다 모두 책임이냐 하면 파도와 바닷물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치권을 향해 거듭 촉구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새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일본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시작된 새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산적한 해결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조계종에 대대적으로 보급 중인 선명상의 대중화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문화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앞에 놓인 불교계 핵심 과제들 박준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난 속에 새로 출범할 정부의 지상 과제는 무엇보다 민생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선 경제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와 직결되는 정신건강, 즉 마음입니다.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선명상 대중화는 불교 전통 수행을 통해 현대 사회의 불안과 우울이란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화합과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선명상 대중화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인데 정부 주도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면서 대대적인 선명상 확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초중학교 공교육 고가가정에 선명상을 도입하는 등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와의 협의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선명상을 통해 각자의 마음과 감정을 챙겨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구본사 고운사를 삼킨 영남권 화마 사태 등 기후변화로 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사찰 소방, 방제 종합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소방도로로 활용 가능한 임도나 방화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인데 목조유산 내 물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거 없이 설정된 국비 40%, 지방비 40%, 사찰자 부담 20% 비율을 20여 년째 유지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지원 체계도 손을 봐야 합니다. 불교계는 사찰자 부담을 5%로 낮추고 5억 원으로 설정된 사찰별 사업비 총액을 8억으로 늘려야만 실효성 있는 전통사찰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의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불교계의 요구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종교 편향적 행위로 민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종교 편향 근절책이 제시돼야 합니다. 지역, 이념, 세대, 빈부, 성별, 이런 종교적 갈등까지 같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좀 철학적 사고가 있는 정치로 또 미래 시대에게 행복한 세상을 남기는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출범한 새 정부가 전통문화 진흥을 넘어서 국민 행복 증진을 바라는 불교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 불교도 사이에 교류와 우위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국불교협회와 중화인간불교연합총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는 중생을 이롭게 하며 불교가 문화, 자선, 포교, 수행 등 다방면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불교협회는 한중일 불교와 매년 우호교류 회의를 갖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우호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불교협회와 중화인간 불교연합총회 한국 방문단은 영남 지역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찰들과 문화유산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재난 문화유산 복구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과 대만 불교계 인사들이 동국대학교를 방문해 불교 독립학교 간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은 학내 본관에서 대만 불광산사 주지이자 중화인간 불교연합총회 회장 신보 스님 등 중국, 대만 불교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신보 스님은 불광산사는 미국과 호주 등 전 세계 5곳을 비롯해 20여 곳의 대학을 운영 중이라며 동국대와 이미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미진했던 학생, 교수, 강사진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화인간 불교연합총회 측 스님들은 팔정도와 정각원 등 동국대 캠퍼스를 탐방하며 내년 120주년을 맞는 불교 독립 동국대학교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